선생님, JTBC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에요? 제가 면접 봤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일단 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 회사하고 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JTBC 하면은 뭐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고 선망의 기업인 것 같아요. JTBC에서 1년에 뽑는 뭐 기자, 아나운서, PD 총 한 어느 정도 돼요? 저도 사실 경력으로 와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음. 매해 뽑는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그렇죠. 안 뜨는 맞아. 해도 있는 걸로 알고 맞아. 있고 그 인원도 매해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KBS 보니까 몇 년 안 뽑다가 금년에 또 처음 뽑았대. 네, 이게 몇 해 안 걸러 뽑다가. 몇 해씩 이렇게 뽑으니까 어떤 직종은 우리 컨텐츠를 첫 주를 이제 아나운서 우리 JTBC 아나운서님이랑 했는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한 해에 10명도 안 뽑더라고요. 맞아요. 전체 한국에서. 그래서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선생님, 헤이 뉴스 이게 통틀어서 헤이 제작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헤이 제작 뉴스. 예. 헤이 제작팀. 제작팀에 네. 헤이 뉴스가 있고 헤이 퓨처가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잘못 맞습니다. 조사했나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 JTBC 헤이 제작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헤이 제작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이 뉴스랑 헤이 퓨처라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헤이 뉴스로만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다 보니 환경 이슈나 테크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좀 일반 일상생활 뉴스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이제 헤이 퓨처라는 게 추가로 생겨난 거고요. 제가 헤이 퓨처가 생겨날 때쯤에 여기로 와서 이제 헤이 퓨처를 처음에 담당했었는데 이제 헤이 퓨처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뭐 과학 기술, 환경 뭐 이런 쪽으로만 다루고 있고 뭐 헤이 뉴스, 헤이 퓨처 다 동시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영상 자료가 괜찮은 뉴스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JTBC 같은 방송국에서 왜 인스타에서 기사를 전송을 하고 왜 이런 쪽에서 관심을 두었을까요? 근데 요즘 저도 그렇지만 집에 TV가 한동안 없었어요. 이게 특히 20대는 더 그럴 맞아. 거고 30대 분들도 TV가 있지만 TV를 켜면 넷플릭스나 티빙, 뭐 왓챠 이런 쪽으로 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TV 뉴스보다 2030은 이제 모바일로 주로 뉴스를 볼 텐데 그쪽으로 집중을 하자 해서 생겨났던 게 헤이 뉴스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런칭을 하고 나서 성과는 어때요, 선생님?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헤이 뉴스는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많이 보고 계신 거죠.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쇼츠라고 하든지 짧은 영상이라든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1분에 담아내는 뉴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계속 만들어 나가겠죠. 사실 다른 방송사나 뭐 신문사에서도 다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해서 바로 성공하는 게. 뭐 스브스 뉴스나 아니면 일사F 같은 데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팔로워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계속 시도해보고 반응을 한번 보고 어떤 기사를 좋아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를 계속 보는 시도들을 할 것 같아요. 미디어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미디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까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걸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근데 뭐 방송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TV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사실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시청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야 뭐 광고를 하든 아니면 이 방송에 얼마나 투자를 하든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매체, 디지털 매체라도 뭐 헤이뉴스면 헤이뉴스, 스브스면 스브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팔로워를 얼마나 모으는지가 그래.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JTBC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에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이랄까, 비전이랄까, 미션이랄까 그런 거에서 요청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면접 봤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위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일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과학 전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특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뭐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써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험. 네네네. 많은 인터뷰를 해본 가운데에서 반복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인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과학이랑 연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요즘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해요. 네. 우리 친구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하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미디어 업계에서 갖는 의미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과학 기자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 이게 사실 정확히 정리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이게 코딩을 알아야 된다, 뭐 테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그럼 뭐 뭘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뭐 AI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없어질 거다 하는데 사실 뭐 진짜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뭐 요즘 같은 때만 해도 뭐 지난해 갑자기 막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도 하고 막 지금은 NFT 열풍이 불기도 하고 막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테크 트렌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테크에 관한 트렌드는 알아야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일단 자기의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가되 네. 어떤 분야이건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크에 대해서는 팔로우 할 필요가 있다. 네네. 선생님, 그리고 취재 다니시거나 이러면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시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하죠. 실제로 많이 쓰기도 하고 막 대학생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업무에 쓸 수 있는 코딩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뭐 이름을 막 말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예. 뭐 스파르타 코딩 스쿨, 뭐 멋쟁이 사자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만큼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사 관리에서도 이제 코딩으로 뭐 관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걸 보면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 실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냥 오픈된 유튜브인데 뭐 생활 코딩 이런 것들은 쉬운 단계부터 다 따라갈 수 있게 맞아요. 돼 있거든요. 정말 생활 코딩 같은 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만드신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생활 코딩 여러분 한번 가서 꼭 공부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